네, 9월 7일 펜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필님, 예. 참 방송 시작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새 스튜디오에 저희들이 아직 적응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오늘 컴퓨터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낡은 방으로 가려고 하니 그렇고 여기서 어떻게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오늘 대단히 많았었는데 예. 글쎄요. 누가 방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스템도 바꾸고 그래픽도 바꾸고 그리고 카메라도 예전에 돌리던 것보다 훨씬 더 카메라 자체를 한 두어 대 더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다운이 되니까요. 저희가 예비 시스템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그게 하필 또 방송 시작 5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라도 여러분께 오늘 준비한 소식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뉴스는 하십시오. 저희가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주요 뉴스 좀 띄워주시죠. 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펜앤 연속기획 가짜뉴스 만든 사람들 그 첫 순서로 이 한겨레 출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청와대 마사지사 기사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에 취임한 후 이 김의겸 대변인의 발언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규재 주필의 논평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목표는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라고 거듭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한 미국 내 반응도 취재해봤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원자력 발전소 월성 1호기에서 연료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이 연료를 인출한 원전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 정지 또 해체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을 둘러싼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을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떨어져서 50% 선이 붕괴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30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50대에서는 38%만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와 관련해 이 여론조사 전문가의 전망, 또 정규재 주필의 논평도 들어보시죠. 네,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대선고에 대한 일반고 전환을 확정했습니다. 대선고 학부모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집회를 갖고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았다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성토하고 이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논란들을 부각시켰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딴줄 걸었었던 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에는 현대차 구조 개편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분할 합병하라는 것인데요. 이 현대차는 일단 국내법상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인지 취재해봤습니다. 풍자가 넘치는 퀴즈 펜앤 퀴즈쇼 그리고 펜앤 인물도 준비했습니다. 네, 주필님, 저희가 이 펜앤 뉴스에서 예. 이 연속 기획을 준비했는데요. 네. 자,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들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사실 최근에 이 유튜브가 급성장하고 기존 방송사들의 시청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정부 여당을 비롯해서 기존의 소위 친여 매체들이 일제히 유튜브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가 네.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넘치고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이 KBS, JTBC, 경향신문, 한겨레, 미디어 오늘 조선일보까지 가세를 해서 유튜브를 공격하고 유튜브에는 가짜 뉴스가 넘치고 있다는 여지의 공격을 되풀이했습니다. 최근에는 예. 북한의 우리민족길이라고 하는 매체까지 나서서 남한의 이 보수 패당들이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흘리면서 무슨 책동지를 한다는 등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가짜 뉴스를 실제로 누가 만들어 왔는지를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머리로 오늘은 김의겸 기자, 여러분 아마 청와대 대변인 지금 그 뒤에
백판에 이 사진이 나가고 주인공이죠. 있습니다만은 네.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김의겸인데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에 생생하겠습니다만은 이 최순실이가 소위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으로 간 사람이 알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자주 다니던 마사지 센터의 장이었다. 그래서 무슨 뭐 마사지사였던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그 장본인이 바로 김의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인물로 김의겸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참 이 한국 사회의 이 언론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도 그 이후에 제대로 정정 보도가 되지 않거나 또 정정 보도가 되더라도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이 사람들이 새로운 좀 정정된 소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펜앤뉴스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소식 연속 보도로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한기호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작년 5월 11일 현직 한겨레 선임기자 신분으로 퇴사 후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29일 두 번째로 청와대의 권유를 받아 결국 대통령의 입이 된 인물입니다. 대변인 임명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의 우호적인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사 기자 출신을 대변인으로 발탁하는 건 내부 인사적 성격, 최순실 보도에 대한 코드 인사, 보은 인사라고 질타했었습니다. 야당에서 지적한 최순실 보도로는 2016년 9월 20일 대기업 돈 288억 거둔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제목의 한겨레 신문 일면 톱 단독 기사가 대표적입니다. 최순실이란 인물을 처음 등장시킨 소위 탄핵 정변 과정의 첫 보도로 꼽힙니다. 최 씨가 자신이 다닌 마사지 센터 원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 앉혔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단골 마사지란 단어를 전면에 세워 정동춘 전 이사장을 부적절한 마사지업소 주인 또는 마사지사로 착각하게끔 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실상 마사지 센터로 명명한 곳은 운동기능회복센터였고 김 대변인 스스로 최 씨가 치료와 상담을 받은 곳이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정동춘 전 이사장은 체육교사, 사회체육학과 교수, 영양학, 운동처방 전문가 이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다른 이력보다는 머리 마사지, 발을 자극하라, 허리가 좋아진다 등 외국인이 쓴 스포츠 마사지 책자를 번역한 이 분야 전문가라며 마사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와 제목 한 줄로 인해 많은 언론이 마사지 쇼부로 바꿔쳐 선정적 기사를 쏟아냈고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해훈 구 바른정당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선정적 보도를 토대로 이름만 바꾼 마사지샵 아니냐고 추궁했고 정동춘 전 이사장은 마사지샵이 아니다, 마사지 안 했다, 확인된 사실인가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이사장 외국인이 쓴 스포츠 마사지 책자를 번역한 이 분야 전문가라며 마사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런 보도와 제목 한 줄로 인해 많은 언론이 마사지 쇼부로 바꿔쳐 선정적 기사를 쏟아냈고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해훈 구 바른정당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 당시 선정적 보도를 토대로 이름만 바꾼 마사지샵 아니냐고 추궁했고 정동춘 전 이사장은 마사지샵이 아니다, 마사지 안 했다, 확인된 사실인가라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정 전 이사장은 최 씨를 고객들 중 한 명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지 오래이며 탄핵 이후 수사 재판에서 기소 대상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작년 대선 하루 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정 전 이사장을 거듭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밖에 안 되는 사람, 낙하산으로 폄하하며 자신의 보도를 정당화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보도했던 이 김의겸 기자, 전해드린 대로 한겨레 신문을 떠나서 청와대 대변인이 됩니다. 이 좌파 진영 내에서도 이 폴리날리스트라고 하죠. 정치 세력에 대해서 아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해서 우호적인 기사를 계속 쓰다가 나중에는 그 정치 세력에 몸담는 그런 일을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우려를 표명했었지만 전혀 듣지 않고 그대로 청와대로 입성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겨레 선임 기자 때까지 권력의 감시자를 자처하던 김의겸은 퇴사 반년여 만에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돼
권력의 대변자로 변신했습니다. 그의 브리핑들은 언론 보도로 치면 부실, 가짜 뉴스를 방불케 한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시절 피감기관 갑질, 외유성 출장 의혹 보도를 낸 언론들과 맞섰습니다. 김기식 전 원장이 김영란법 입법 제안 설명자임에도 부정 청탁성 의혹에 휩싸였는데 김 대변인은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건 아니냐, 해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공개 백브리핑에서 김 전 원장 출장에 예산에 댄 피감기관들을 오히려 실패한 로비 주체로 몰아세웠고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에 기사 쓸 게 없구나라고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검 수사로 친문 사조직의 대선 공감 1억 회 댓글 조작이 규명된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민주당 의원 연루 의혹이 제기된 초기에도 김 대변인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상식 밖의 주장을 폈었습니다. 그는 5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북한에 불리한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일부 보도를 들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비수 같은 위험성을 품고 있는 기사들이라며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언론 공격수를 자처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6월부터 경제지표 대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 정책 실패 논란이 커지자 경제 실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적용되는 말, 미세한 곳에 주목하기보단 크게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개월간 외국 정상급과 회담에서 A4 용지를 들고 읽는 모습에 대한 언론 지적엔 외교적 관례라며 문 대통령이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 밖에 김 대변인은 국군 기무사령부 위수령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촛불 무력 진압인 듯 입맛대로 브리핑에 나서 특별수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점, 미국 국무부의 북한산 석탄 밀수 의혹 관련 입장 표명을 유리한 외교적 수사만 골라 공식 논평인 듯 강조한 점이 구설수에 오릅니다. 리비아 내 무장단체의 한국인 피랍 27일째 엠바고가 풀린 다음날 논평에선 정부의 구출 노력을 알리기보단 조국과 그의 대통령은 결코 그를 잊은 적이 없다. 사막의 침묵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 국민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등 문학적 수사를 뽐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네, 제가 어저께 그 펜의 인물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리비아 피랍 그 한국인에 대해서 뭐 사막의 침묵에 대해서 뭐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좀 뭐랄까요 수사적인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죠. 어린애입니다. 예. 어린애인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아주 악의적인 기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특히나 여자가 최순실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은 말하자면 평범한 안악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관여했다는 평범한 거죠. 안악이 국정에 관여했다. 그 평범한 안악 그저 퇴폐적이고 목욕탕 가서 마사지나 받고 하는 평범한 안악이 국정에 관여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 기사가 바로 이 김의겸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예. 아주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데 이 마사지 센터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고질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소위 음란 마사지 등등 이 마사지란 말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매매 의혹이라는 거. 뭐 성매매는 물론이고 예. 그 당시에 그 고영태를 비롯해서 최순실을 둘러싸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뭐 마사지나 받으러 다니는 아주머니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게 바로 이 정동춘에 대한 마사지 센터장이라는 보도입니다. 기능회복센터죠.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이 학위를 가지고 있고 예.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그 재단의 아주 오히려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자인데 그러니까 마사지사라기보다는 물리치료사. 그러니까 물리치료죠. 예, 그렇죠. 예, 체육 활동을 통해서 운동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의료 분야죠. 예. 뭐 스포츠 분야고 의료 분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사지란 단어를 붙여 넣음으로써 예. 완전히 음란 마사지의 무슨 그런 이미지로 더 씌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튜브에 가짜 뉴스가 많다라고 주로 공격이 되는 것들이 대선 부정 뭐 투표 용지 논란, 예. 그 다음에 문현동 무슨 금괴 도굴 사건, 부산 말씀이시죠. 예, 뭐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하면 그동안의 그 좌익 언론들의 말하자면 가짜 뉴스는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다루어 나가겠습니다만은 무슨 뭐 문창극 총리 후보에 대한 KBS의 그 앞뒤를 다 악의적인 잘랐습니다. 편집, 예. 말하자면 예수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다라고 거꾸로 편집한 거거든요. 예. 예수가 한 얘기는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저 여자를 돌로 치라는데 그 부분만 앞부분을 드러낸 드러내고 거죠. 예.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을 비롯해서 뭐 말할 수 없는 천안함에 대한 음모설, 뭐 천안함 피격설에서부터 세월호가 무슨 뭐 악의적인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내는 수도 없는 거짓말의 보도, 뭐 전자개표 부정 이런 거는 뭐 원래 좌익들이 단골 메뉴였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청와대에서 구설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와 미래를 했다, 모조리 거짓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정도의 여혐적,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최순실 김의겸의 보도에는 아주 여혐의 의도가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그런 보도들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이 이때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짜 뉴스는 모조리 오히려 좌익 진영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봐야 오히려 정당한 거죠. 그래서 보기에는 그걸 참, 이제 우리가 예. 하나씩 밝혀나갈 겁니다. 예, 이 이미지를 정말 이 좌파 언론들은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순실 씨의 이미지가 좀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머니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주머니에다가 마사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더 씌워서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종했다라는 정말 진짜 가짜 소문 하나를 붙여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냈던 거였거든요. 그 JTBC 건도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네. 우리가 앞으로 차례차례 하겠습니다만은 JTBC가 지금도 국민들에게, 길 가는 국민들에게 자꾸 물어보면 JTBC 보도가 박근혜 탄핵에 말하자면 시발탄이 되었는데 그 첫 태블릿 보도를 PC였죠. 뭐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다 얘기할 거예요.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 JTBC는 지금 전혀 딴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럼 믿으시겠어요? 우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블릿 PC로 말하자면 타이핑을 해서 연설문을 고쳤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뭐 어떻든 태블릿 PC를 가지고 다니면서라고 하는 부가절이지, 태블릿 PC하고 기사를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는 사이에 무슨 태블릿 PC로 고쳤다고 우리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명을 했고, 예. 이 정부가 그걸 또 인정을 임명한 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말이 맞다고 또 해괴한 말장난으로 그 보도를 정당화해주는 심판을 얼마 전에 결정을 했어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참 이 가짜 뉴스의 폐단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연속 기획을 통해서 집중 취재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많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